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오늘은 서퍼님 없이 저 혼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가져온 주제는 왜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에 비해 단기 이슈에 이렇게 민감한가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좀 들어가 보면은 이게 좀 사실 민감한 주제여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많이 안 준다라고 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까지 존재를 하는데,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금투세도 있고 물적 분할, 공매도,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주식을 다룰 때랑 미국 주식을 다룰 때랑 사람들이 사용하는 밸류에이션에 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방법에 따라서 가격을 측정하는 게,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가격 측정이니까요. 이 가격을 측정하는 듀레이션을 좀 다르게 준다라는 게 이제 제 뇌피셜이죠. 그래서 이런 뇌피셜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고, 그 외에도 좀 단기 이슈에 민감한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종토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주식을 옛날에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종토방에서 이렇게 죽치고 살았어요. 너무 재밌어. 일단 자극적이야. 자극적이고, 이 종토방을 보다가 안 보면은 나 빼고 이제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뭐 그런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뭐 사야 되나? 뭐 뉴스 같은 거 링크 계속 가지고 오고. 그래서 좀 종토방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오늘 얘기할 주제는 종토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조금 재미없는 주제긴 한데 오늘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밸류에이션 때문에 이런 단기 이슈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밸류에이션을 할 때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PSR도 있고 PBR도 있고 EV/EBITDA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PE, PER. 죄송합니다. 네. PER이라는 지표, 그리고 DCF라는 지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이 PER. 우리나라 기관들도 PER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PER이 가장 보편적이다. 한 90% 이상 PER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DCF는 뭐냐? 이건 이제 미국 주식에서 많이 하는 건데, 물론 미국 사람들도 PER을 굉장히 많이 보죠. 많이 보는데 DCF가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고 여기에 이제 PE가 곁들인 느낌이라면, 우리나라는 좀 PE가 좀 메인이지 않나 라는, 이것도 제 의견이에요. 그냥 제가 주위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이고요. 우선 PER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내년도에 예상되는 순이익에다가 이제 멀티플을 곱하게 되죠. 이게 이제 PE죠. 그 다음에 이제 DCF라는 건 평생, 그리고 영원히 창출할 현금 흐름을 현재 가격으로 할인해서 가져온다. 뭐 이게 이해가 안 돼도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는 이 PE와 DCF를 조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PE는 내년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DCF는 이 기업이 평생 동안 벌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벌써 여기만 봐도 이거는 이제 듀레이션이 굉장히 짧죠. 1년이니까. 반면에 DCF는 영원이니까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숫자를 통해서 가지고 왔는데, 뭐 이거를 계산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제가 해왔기 때문에 그냥 DCF 밸류에이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할인율과 연구 성장률, 이 두 가지가 좀 핵심이죠. 이 할인율은 뭐냐면, 어, 현재 가격, 현가, PV, 그리고 미래 가격, FV가 있는데, 항상 이제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가가 FV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래 250만 원을 지금 가지고 오려면 당연히 할인이 돼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이 디스카운트 레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다 계산을 해 왔는데, 이 120만 원에 그 지금 현재 금리가 8%일 때 현재 가격은 113달러고, 250만 원이 현재 가격으로 땡겨오면은 219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이 대충 뭐 5개년치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다 더한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영구히 2%씩 성장한다. 이렇게 가정한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 DCF 밸류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DCF 밸류에이션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게 밑에 게 P인데, P를 보면은 이 내년도의 순이익, 당연히 뭐 이거를 8% 할인을 하면은 113.53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그냥 여기다가 멀티플을 곱해버려요. PE가 30배다, PER이 30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30배를 곱해버리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PE가 사실 굉장히 훨씬 더 간단하고 직관적인 밸류에이션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디스카운트 레이시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금리 인상기에 디스카운트 레이시 아까 8%에서 10%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 PV 값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DCF 밸류에이션은 3200이 됩니다. 아까 몇이었죠? 4200에서 3200으로 확 꺾여버려요. 그럴 만한 게 이 여기에 이제 쭉쭉쭉 해가지고 뭐 한 100년치가 쭉 있을 텐데 이 모든 거를 10%로 8%로 할인하던 걸 10%로 할인해 버리니까 훨씬 더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그 기간이 기니까. 반면에 이 PE 밸류에이션은 그냥 내년치 순이익에다가 곱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3358, 아까가 3400이었죠. 3400에서 3358 정도로밖에 안 깎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했을 때 일단 금리만 비교를 해봐도 금리가 1% 내리냐 올리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의 가격이 DCF로 밸류에이션 하는 게 훨씬 더 움직임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P라는 거는 내년도 순이익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년도 순이익만 조금 지키면 돼. 근데 이제 이 금리라는 게 내년도보다 그 뒤에 년도에서 할인되는 가격이 훨씬 큰 거니까 큰 영향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반면에 무슨 뉴스가 나왔어. 회장이 깜빵에 갔다. 아니면은 뭐 분식회계, 뭐 이거는 DCF 뭐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큰 문제죠. 펀더멘탈 훼손이니까. 어찌됐든 1년 이내에 실적에 좀 영향이 미칠 것 같으면은 이게 갑자기 80으로 꺾인다. DCF에서는 이게 80으로 꺾여봤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PE 밸류에이션은 80으로 꺾이면 어떻게 되죠? 2,400이 됩니다. 그래서 PE는 단기간, 그러니까 1년 이내 사건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DCF 밸류에이션은 금리 같은 팩터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E 밸류에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는 이 1년 이내에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사건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가져온 차트인데 네, 당장 올해에서 내년의 순이익에 영향이 갈 것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닝스죠. 그리고 내년 주식 매력도에 영향이 갈 것들, 멀티플이죠. 네. 여기에 이제 굉장히 포커스가 던다. 하지만 DCF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내년도만 그런 거면 사실 숫자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 아까도 보면은 여기서 30이 깎이고 내년엔 다시 정상화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냥 30만 깎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30배를 곱해버리니까 900이 깎이는 거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만 그런 거면 어느 정도 뭐 크게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얘네 장기 성장률, 터미널 그로스 레이시죠. 그리고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시 움직이게 되면은 레버리지 효과로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을 한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한국 주식이 PE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비교적 이제 짧은 기간, 향후 1년 이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상대적으로 DCF는 좀 장기적으로 본다. 근데 이제 PE 같은 경우가 그러면 PE가 잘못된 거냐? 내년만 보니까 잘못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PE만큼 훌륭한 지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 때나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UNH라고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기업인데 굉장히 성숙한 기업이죠. 이런 성숙한 기업을 봤을 때는 사실 PE를 봐도 돼요. 네, 왜냐면 이 0년치랑 4년치랑 숫자가 2.5배씩 차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거의 뭐 100이었으면 5년, 4년치에는 뭐 12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안정된 수익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는 기업은 DCF로 보나 PE로 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PE가 훨씬 더 직관적이죠. 이거는 이제 코이피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기업명을 쳐보면은 과거 PE 차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돼요. 대충 내가 이 기업이 지금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 있구나. 그럼 나는 대충 코로나 때 이때를 기다리겠어. 12배네요. 12배를 기다리겠어. 뭐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틀린 게 아니다. 다만 이제 PE 밸류에이션을 쓸 때는 이 어닝스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기업, 이미 성숙 기업이거나, 그리고 사이클 산업, 뭐 메모리나 뭐 철강, 이 사이클 산업을 볼 때는 사실 PE 밸류에이션을 본다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음. 반면에 이제 DCF는 또 장점만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유니티라는 기업, 되게 뭐 스타트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덩치가 크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텐베거 기업인데, 얘네 재무제표를 보면은 단기순 손실이죠. 손실이 마이너스 826밀리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SBC라고 해가지고 스탁옵션, 이 스탁옵션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캐시플로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걸 다시 플러스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감가상각, 이거는 이제 인수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인수 비용 같은 경우도, 스탁옵션이랑 인수 비용 같은 경우도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 굉장히 적자를 본 기업이 맞아요. 스탁옵션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이제 주식으로 전환돼가지고 그 기존 주주들한테는 손해기 때문에 이거를 없던 일로 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만큼의 큰 규모라면은. 이미 지금 단기순 손실이 826인데 그 중에 스톡옵션이 650이면은 이걸 없던 걸로 치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이 CFO,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죠.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826밀리언의 순손실을 낸 기업이 플러스 234밀리언으로 기재가 됩니다. 이게 불법은 아닌데 이런 함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 기반으로 보면은 이 기업은 굉장히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CF를 쓰든, 결론적으로 이 DCF를 쓰든 PE를 쓰든 각각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써야지, 그냥 쓰면은 어떤 밸류에이션을 쓰든 사실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결론은 그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 이거 하나, 그리고 종토방 가지 말자. 이 머리가 아프더라고. 종토방을 가지 말자. 이런 결론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P2를 쓰고, P2라는 거는 내년도 어닝스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0에서 1년치, 올해에서 내년 정도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거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금투세 뭐 이런 게 당연히 또 큰 팩터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밸류에이션을 쓰는 방법에 따라서도 이 주가가 움직이는 게 시장마다 다를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영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옆에 원래 서퍼님이 있어야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중간중간 굉장히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최근에 지금 혼자 찍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으나 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네, 어쨌든 제가 뭐 또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